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노조가 주장해온 정년 연장을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모습입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 세대 갈등과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오는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행안부 대구시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행안부와 대구시가 이렇게 공무직 근로자부터 이렇게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정년 연장을 시작했다는 걸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었는데 왜 공무직 근로자부터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할까요? 이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지금 이제 행안부하고 대구시가 자기 부처나 지자체에 속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이제 늘리기로 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정년 연장 논의와는 조금 맥이 다른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부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민간 부분 근로계약 관계상에 놓여져 있는 민간 부분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정년은 소위 말하는 단체 협상을 통해서 근로계약을 통해 이제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왜 그러면 행안부하고 대구시 지자체가 왜 이런 걸 했냐면 워낙에 지금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의 상당수는 환경미화 시설관리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입직하는 연령이 굉장히 높은 고령자 친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거의 이제 60세 다 되신 분들이 들어오는데 60세에 정년을 하라고 해서 사실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민간 위탁 부분으로 가면 똑같이 시설관리나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의 이 사실 정년이 없거든요. 그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람을 또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올린 거고 문제는 이제 이게 공무직 전체에 대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행안부나 지자체는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공무직들이 많지만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 쪽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공무직들이 많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지금 정년 연장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그 행안부에서 이제 공무직들 정년 연장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임금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0세를 넘어서 65세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정년에 해당되는 나이에 받고 있던 임금을 향후 5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없는 거죠,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자면 정년 연장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다소 어렵다고 이 교수님 보시는군요. 저는 요거는 정년 연장은 맞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가까운 거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적 정년 연장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교수님 말씀 같이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 정년 연장을 했다고 정부에서 혹은 행안부라든지 대구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초에 우리가 그 이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수면위로 오르진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이제 그 고령화율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되는 그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되었고 또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이제 중위 연령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중위 연령이 46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개념을 컨셉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아마 공공 부분에서 약간 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시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좀 나중에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정년 연장의 연령을 이제 벗제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마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 잠깐 추가해갖고 김 실장이 보시기에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공무직부터 시작하면 이제 우리 공공 부분에 우리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영향을 받는 뭐 출처 출연 기관이라든지 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확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통적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년에 65세 연장되어서
가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아마 재고용 형태로 우리가 네. 그런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확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공무직 정년 연장의 관점에서 이게 확대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무직 고령자 친화 업종 직종의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인데다가 이게 확대되기 공공 부분에 우선 확대되려면 기재부가 예산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막 주면서 공무직 정년을 연장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권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데 요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거고 확산이 되더라도 일부 이제 고령 친화적인 직종과 관련된 공무직에 한해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오히려 정년 연장 일반적인 논의의 확산은 지금 이제 경사노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년 연장을 노사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의 결과가 나오면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오히려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도 정년이 60세인데요. 60세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은 전혀 뭐 여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를 보자면 정년을 연장을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그 법적으로 연장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제대로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이번엔 예. 김 실장 먼저 말. 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13년도에 사실은 이제 법에 이게 고령자 고용법에 이제 그 정년 연장을 60세로 이제 법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실은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년을 이제 6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정년 연장을 얘기하면서 저 연공 서열형이라든지 노동 시장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임금 체계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거와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60세 정년만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적인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직 신청자가 급증한다든지 물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임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명예퇴직을 뭐 종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이게 법제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또 노동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60세 정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사에 의하면은 취업 경험이 있는 55세에서부터 그 64세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이제 이 주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을 보니까 49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그 60세 정년, 그 법정 정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정착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이 논의가 계속될 텐데 이게 기업한테 어느 정도 기업이라든지 또 그 저기 뭐 사용자든지 근로자들한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지 고령 근로자 직무 적합성 강화라든지 뭐 고용 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살짝 계산을 해보니까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거의 혜택을 보는 집단이 전체 취업자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부문 일자리가 지금 287만 개거든요. 요중에 이제 공무원이 145만 명이고 비공무원이 73만 명입니다. 공공기관하고 공무직 포함해가지고 이제 287만 개인데, 요게 우리나라 취업자가 지금 한 2,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요게 이제 한 10% 정도 되고, 그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그 임직원,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을 합치면 이게 한 30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이게 딱 거의 한 1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약 21% 정도 되는 분들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80%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사무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이사승진을 못하게 되면 그 이전에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대기업 생산직 기술직 그리고 공공 부분이 사실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집단이고 나머지 집단은 크게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